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병서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코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는 보통 돌아가신 분들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살아계신 분,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 네, 훌륭한 인물,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있죠. 미국의 방송인이죠, 그죠? 이 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ge comes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your most important asset, your health. 짧지만 이것도 역시 배울 게 무진장 많네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문장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문장이 지금 with라는 전치사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with는 뭔가가 같이 있다라는 느낌, A하고 B가 같이 있다라는 느낌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ge는 age와 같이 있는 거예요. age와 같이. 그러면 age라는 게 뭐예요? 나이입니다. 그죠? 나이와 함께요. 문두에 만약에 전치사가 쓰이잖아요. 전치사로 시작되는 덩어리를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치사구는 전치사로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전치사로 시작되는 덩어리. 여기서는 with라는 전사 뒤에 age라는 얘가 이끄는 녀석을 포함해서 with age가 전치사구입니다. 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어디에서? 명사 뒤에서. 이 역할과 두 번째, 문장 성분 부사어라고 하는 것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고 했으니까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하면 전치사구의 역할이 명사 수식일 리가 없는 거죠. 네,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뭔 얘기냐면 여기 with age 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밀려면 명사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시작이니까 저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명사 수식이 아닌 거지. 그죠? with age 명사 수식이 아닌 거죠. 뭘 수밖에 없다? 부사어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치사구가 문두에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뭐다? 거의 부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90% 이상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명사 수식은 아니지만 부사어도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것들. 그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치사구 문두에 나오는 것은 다 뭐로 쓰인다?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사어 A라는 게 문두에 나오면 A 뒤에는 A라는 문장 성분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그 뒤에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 뒤에 S가 나오고 V가 나오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구조는 A 뒤에 S가 아니라 V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S가 나오는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 S, V는 그냥 일반적인 부사어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고 도치가 일어난 게 아니죠. 하지만 A, V, S 구조는 A 뒤에 V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S가 나오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 V, S가 도치예요. S, V는 도치가 아니고 V, S는 도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A, V, S를 뭐라고 부른다? 도치다라고 부릅니다. 도치. 영어 i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도치가 일어났을 때 도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치라는 것을 알고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AVS 도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보통 A 자리에는 크게 첫 번째 전치사구가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설명드린 전치사구. 두 번째는 부사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전치사구나 부사구가 들어간다. 뭐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장에는 뭐 on the island, lived a girl, named blah blah 이렇게 나왔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on the island 전치사구잖아요. 이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lived 동사 나오고 a girl이 주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왜 도치를 시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앞으로다가 나오는 게 강조돼서 도치를 일으킨다라고 많이 설명하실 건데요. 이거는 주어가 길어져서 도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정보, 신정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문장은 신정보로 시작하면 되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구정보, 즉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처음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정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구정보, 신정보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island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보야? 그 섬. 이 구정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a girl, 한 소녀. 한 소녀면 이게 처음 등장한 얘기죠. 그죠? 이게 신정보입니다. 그래서 구정보에서 신정보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에서도 도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도치가 되는 것도 주어가 길어서라든지 아니면 구정보, 신정보의 그런 어순을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도 중요한 건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정확히 이해할 때는 주어가 뒤에 있다고 그러면 주어부터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뭐 조사가 붙어가지고 탐은 메리를 사랑한다. 탐은 사랑한다 메리를. 사랑한다 탐은 메리. 이렇게 어순을 바꾸더라도 그냥 있는 순서 그대로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라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번역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됐어요? 순서대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A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V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S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 섬에 살았다 한 소녀가 이런 식으로만 가시면 돼요. 문장 성분이 뭔지를 느끼시면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비동사 같은 게 들어갈 때가 가끔 있는데 이 비동사 뒤에 이런 거 원래 나오면 뭐 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A, V, S 구조에서 비동사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오면 여기 with age가 나오고 comes가 나왔습니다. come이라는 동사는 오다라는 자동사죠. come 뒤에 목적어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이 이하가 목적어일 리가 없어요. 이게 다시 한번 주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해석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문장 성분 순서대로 합니다. 나이와 함께 한 덩어리예요. 나이와 함께 온다. 됐죠? 나이와 함께 온다. The understanding 그 이해와 그다음에 appreciation 뭐예요? 감사 또는 뭐 이해와 감사라고 해도 되고요. appreciation 자체가 understanding하고 비슷한 의미도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이해가 온다라고 한 번에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Of your most important asset. 당신의 가장 중요한 asset, 자산에 대한 이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이와 함께 온대요. 그 이해가, 뭐의 이해가? 그 가장 중요한 당신의 자산의 이해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컴마가 쓰이고 your health가 나왔지.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Your most important asset 하고 your health라는 이 두 개의 명사구가 컴마로 연결돼 있어요. 명사구, 컴마, 명사구.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명사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격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명사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가? 그게 바로 당신의 건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나이와 함께 옵니다. 그 이해와 appreciation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appreciate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되게 고마운 일을 해줬어. 막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에서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막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감사하다, 감상하다라는 의미가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명사되면 감사, 감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알아내는 거. 역시 이해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해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가보세요. 나이와 함께 온대요. 그 이해가. 뭐의 이해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에 대한 이해가 온대. 그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야? 당신의 건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의 소중함은 어렸을 때 몰라요. 어렸을 때 항상 건강하니까. 어렸을 때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선생님의 부모님들도 그러시는데 지금 아버님은 막 지금 순간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장이 꼬이셔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세요.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절 안 좋으셔서 수술 받기 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인간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점점 처음에는 새 거였다가 점점 흥거가 되고 낡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젊어서부터 건강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윈프라가. 그죠? 오프라 윈프라가. 오프라 윈프리가 말이 헷갈리네요. 다시. 그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왜?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못 느낀다고. 근데 그걸 잃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중요성이 생기잖아요. 공기라는 것의 중요성 빼앗겨보면 알아요. 물의 중요성. 사막에서 물 몇 시간 동안 못 먹어보면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즉 건강을 빼앗겼을 때 건강의 중요성이 분명히 생기겠지. 근데 왜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그 중요성 이해하면 되지, 그걸 우리 젊은 사람이 알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젊을 때 지켜야 돼요. 젊을 때 몸을 막 쓰잖아. 그러니까 기계도 막 쓰면 망가지는 게 어때요? 빨라요. 소중히 여기고 기름칠해주고 조여주고, 그죠? 기계도 그렇잖아요. 뭐 군대 이런 거잖아. 기름치고 조이고 닦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줘야 나중에 늙어서 고장이 날 확률이 줄어들고 더 오래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부품이 가끔 고장 나기도 하고, 그죠? 뭐 끽끽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바퀴에서, 그지? 시동이 막 제대로 막 안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의 건강 잘 젊어서 또 챙기시라는 얘기로 오프라 윈프리가 한 것 같고요. 이분의 나이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AV에서 도치라는 게 제일 중요했던 문장입니다. 다시 갑니다. With age, 나이와 함께 comes, 온다, the understanding, 그 이해와 and appreciation이 of your most important asset,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에 대한 이해가 온대요. 즉, your health, 당신의 건강. 됐나요? 건강에 대한 이해가 온다. 두 번만 더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ge comes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your most important asset, your health. 한 번 더요. With age comes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your most important asset, your health. 됐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또 건강이라는 게 이게 육체적 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있습니다. 두뇌도 많이 쓰셔야 뭐 나중에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 안 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알코올은 두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약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한 적게 드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원데이 원코트 2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